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공수학이 아닌 기초수학을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봐도 상관없겠지만, 일단 그 기초수학은 그 전공 말고 그 기초적인 대학수학 공부할 때 필요한 그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까먹고 있었던 부분들 소개하려고 지금 만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항 정리를 소개할 시간인데, 이항 정리는 경우의 수를 알아야지 이항 정리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부터 세는 걸 고려해보고, 그걸 통해서 이항 정리까지 확장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고려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순열이다. 순열부터 고려를 해보고 싶어요. 이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냐면 선택 플러스 배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배열까지 한 걸 순열이라고 하는데, 말은 저렇게 거창하게 해도 사실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은 보통 순열에서 다 나오긴 하는데, 한번 머리를 굴려서 한번 해결을 해보죠. 5명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5명이 있는데 우리가 앉고 싶은 자리가 3자리가 있다고 쳐보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름이 왜 있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순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 5명 중에 5명을 앉히는 게 아니라 3명만 초이스해서 앉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낑겨 앉으면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게 좀 힘드니까 그런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서 5명 중에 3명을 선택하고 걔를 앉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5명 중에 1명을 일단 이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니까 앉히고, 그 다음에 1명이 빠졌으니까 4명 중에 1명을 여기다 앉히고, 그 다음에 1명이 더 빠졌으니까 3명 중에 1명을 여기다 앉히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게 B라는 포인트, A라는 포인트, C라는 포인트. 그러니까 지점을 A에서 B, C 이렇게 고려하는 건데, 제가 A에서 C를 가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B를 통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올까, 길이 몇 가지가 나올까, 이걸 고려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C 하나의 길마다 요 3가지 길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 2가지가 있고 여기 3가지가 있으니까 둘이 곱해서 6가지의 결과가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연속적인 상황이 일어날 때는 곱하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5명 중에 1명 안 치고, 4명 중에 1명 안 치고, 3명 중에 1명 안 치는 상황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때는 곱하기를 취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5, 4, 3을 곱한 녀석이 결국 5명 중에 3명을 초이스해서 앉혀놓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에 대한 표현을 한번 취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팩토리얼이라는 걸 공부해보죠. 팩토리얼은 뭐냐면 n-1 해가지고 1까지 곱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를 표현해보자면 5팩을 뭐로 나눠준 거랑 같냐면 2팩으로 나눠준 거와 같다. 왜냐면 5, 4, 3이니까 이 1만 날려주려면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표현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5P3라고 해서 퍼뮤테이션의 P를 따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5명 중에 3명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걸 고려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항상 수학은 일반화가 중요해요. 일반화를 해보면 NPR이라고 하는 거는 N명 중에 R명을 초이스하고 R명을 배열하는 방법, 수를 고려하는 건데, 이대로 이제 계산을 해보자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분자에는 N팩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분모에 뭘 쓸까를 고려해보면 되는데, 분모에는 2라는 게 왜 나왔을지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2는 5에서 3을 뺀 거니까 결국 n에서 r을 뺀 거에 팩토리얼을 씌운 게 npr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서 npr을 고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려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배열이에요. 배열. 배열은 어렵지가 않고 훨씬 쉬운 상황인데, 여기서는 5명을 3자리에 앉혔잖아요. 이번에는 3명을 만약에 3자리에 앉힌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선택은 하지 않고 나는 배열만 하겠다는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은 여기 앉지, 3명 중에 1명 앉히고 3명 중에 2명, 2명 중에 1명 앉히고 1명 중에 1명 앉히면 되는데 연속적인 상황이니까 곱해주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이렇게 m팩을 취해주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R 팩토리얼을 취해서 R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려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뭘까? 이걸 이제 고려해보고 싶은 거죠. 선택. 예를 하려고 사실 한 건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순열과 배열을 조합하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아까 선택 후 배열이라고 했으니까 연속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NPR이라는 걸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배열을 한 건데, 배열은 이렇게 R 팩토리얼을 곱해주는 거니까 R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R팩을 곱해준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선택 입장에서 보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NPR을 R팩으로 나눠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NCR이다 이렇게 쓰고, 이거를 조금만 더 계산을 해보자면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N팩을 원래 NPR이 N-1팩으로 N-R팩으로 죄송합니다, 나눠준 상황인데, 거기 R팩을 다시 나눠준 거니까 이렇게 M 팩토리얼을 N-R팩과 R팩을 곱해서 나눠준 상태인 걸 NCR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NCR은 결국 말로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이거의 이름은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해요. 조합수, 우리 얘기할 때 조합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컨비네이션을 따라서 이렇게 쓰고, 표기를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도구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고려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물론 숫자의 의미를 갖는 건 맞지만 도구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도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NCR 선택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일단 도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도구를 가지고 제가 이항 정리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지우고 소개해보죠. 그러면 이항 정리가 뭐냐 이건데, 오늘의 메인 골은 이거죠. 이항 정리. 그러면 일단 그 중학교 때 그 식을 전개하는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렇게 1 플러스 x에 대한 3승을 전개할 때 어떻게 할까 이걸 고려해보고 싶은 건데, 1 플러스 x의 3승이라고 하는 거는 1 플러스 x가 3번 곱해진 상황이니까 1 플러스 x 곱하기 1 플러스 x 곱하기 1 플러스 x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x의 3승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 막 다 전개해서 이렇게 그 정리를 해서 계산을 취해주면 귀찮아지는 상황이니까, 동량으로 계산하면 힘드니까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머리를 쓰면 될까 이렇게 고려해보니까, 결국 얘는 분배를 할 때 얘를 선택하냐 얘를 선택하냐 따져서 분배를 하잖아요. 1을 선택해놓고 걔를 막 분배하는 상황, x를 선택하고 막 분배하는 상황 이렇게 고려할 테니까, 결국 x 세제곱이 나오려면 이 항에서는 x를, 이 항에서도 x를, 이 항에서도 x를 선택해야지만 x가 곱해져서 x의 3승을 만들어 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요 세 개의 항에서 x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세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3승을 취하기 위해서 세 개의 항 중에서 x를 3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C3을 취해주면 그리고 x3승의 항들이 1개 나온 상황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올 거고, 이건 좀 이따 계산을 다시 하죠. 두 번째 상황에서 보면 만약에 x의 제곱의 경우의 수를 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x, 여기서 1을 초이스하는 경우, 혹은 1xx 혹은 x1x 이렇게 하면 x의 제곱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개의 항에서 x를 2개 선택하는 경우, x를 선택하는 항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3C2의 경우, 세 개 중에서 나 X를 두 개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 두 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X, 그 다음에 세 개 중에 빵 개를 선택해서 X의 영승을 고려하면 얘가 전개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런 걸 이항정리라고 해요. 물론 좀 더 일반화 시켜야 되겠지만.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계산만 이제 취해주면 되는데, 3C3은 아까 보니까 M팩을 R팩으로 나눠주고 3팩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3-3팩으로 나눠주면 이 결과를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상해 보이는 게 뭐냐면 이렇게 0팩이 있어요. 0팩은 0을 곱했으니까 0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학에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포멀하게 형식적으로 정의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이렇게 0이 계산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0팩을 그냥 1로 정의해 놨어요. 그러니까 왜 1이에요? 라면 계산의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그냥 1로 정의해 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3팩은 3팩으로 나눈 거니까 1이다. 그래서 이게 1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C2를 계산해 보면 3팩을 2팩과 그 다음에 3-2팩이니까 1팩으로 나눠준 상황을 고려하는 거고, 여기는 3, 2, 1이고 2팩은 2, 1이니까 결국 약분을 뚝뚝 취해주면 3이다. 이렇게 3이에요. 여기는 3이에요. 1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세제곱, 3x제곱, 3x, 그 다음 1, 이 합으로 얘가 표현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일반화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대신에 y라고 선택해도 되겠죠. y를 선택하면 y 이렇게 될 텐데, 아까 전에 1을 곱하는 거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1을 생략하고 썼는데, 만약에 x가 3개 선택됐다는 거는 y가 빵개 선택된 거를 동반하고 가는 거죠. 근데 아까도 1이 0개 선택된 건데 1은 곱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생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x가 2개 선택됐으니까 y가 하나 선택돼 있을 거고, x가 하나 선택돼 있으니까 y가 2개 선택돼 있을 거고, 이건 y가 3개 돼 있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y 플러스 x의 3승 혹은 n승이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겠죠. 요거를 이항정리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대학과정 상황에서 이항정리가 나온 일은 거의 드물어요. 근데 계산하다가 한 번씩 나오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기초적인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나아서 소개하는 거고,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